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널 헤마토마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에피듀랄 헤마토마의 그런 파인딩들과 그거와 감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디지즈 엔티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서브듀랄 헤마토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와 레디올로직 파인딩 그리고 또 감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스파이널 헤마토마 중에서 한 4%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컨트리뷰팅 팩터로서는 안티코아굴레이션이나 코아굴로패시 아니면 뭐 어떤 프로시저를 시행받은 경우 서저리, 트라우마 등이 됩니다. 그리고 에피듀랄 헤마토마와 비교하였을 때 뭐 레피드한 프로그레션을 보이게 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굉장히 드물지만 진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브듀랄이기 때문에 듀로토미를 시행해야지 헤마토마를 이바큐에이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서브듀랄 스페이스는 굉장히 포텐셜 스페이스여서 거기에 있는 베슬 같은 경우는 서브 아라코노이드 스페이스의 브리칭 베슬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듀랄 그리고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나쁜 예후 인자이기 때문에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도 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진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클루가 되는 것은 듀랄 안쪽에 인트라듀랄 T1에서 헤마토마로 이제 생각되는 하이퍼시그널 인텐시티의 리전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레디언트 이미지나 T2ATD 이미지에서 하이퍼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인다면 서브듀랄 헤마토마로 이제 진단할 수 있고, 위치는 소라코 럼바가 더 흔하면서 그 외에 이제 럼바나 럼버 세이크랄, 그 다음으로 이제 서비칼 순서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벤트랄, 도잘, 라테랄, 서컴페런셜하게 다 이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사이즈는 보통은 이제 싱글 레벨보다는 멀티플 레벨에서의 헤마토마가 보이는 것이 좀 더 특징입니다. 몰폴로지는 그것이 엑셀 이미지에서 이름이 서브듀랄 헤마토마여서 브레인에서 생기는 서브듀랄 헤마토마를 생각하시면서 크레센트한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이렇게 브레인에 생기는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약간 좀 렌티폼한 쉐입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몰폴로지는 클럼프트 로큘레이티드 매스가 이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브듀라이기 때문에 듀라마타 안쪽에 듀라는 인텍트하고 페리듀랄 팻도 인텍트합니다. 에피듀랄 팻도. 그렇지만 듀라 안쪽에 생기는 마치 브레인의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그렇게 클럼프트한 로큘레이티드한 렌티폼 쉐입의 헤마토마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이름 그대로 서브듀랄이기 때문에 세칼색이 인텍트합니다. 그 안쪽에 생기고, 그래서 세칼색 바깥에 있는 에피듀랄 팻이 잘 유지되어 있고, 물론 그게 항상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듀라마타가 뭐 그거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세칼색 안에서 블러드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 있는 덴티큘레이트 혹은 덴테이트 리가멘트 혹은 도잘 septum에 의해서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로큘레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로큘레이션 이제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큘레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듀랄 스페이스의 플루이드 컬렉션 헤마토마는 앞쪽에 하나, 그리고 포스 라테랄 쪽으로 이제 두 군데에 도잘 septum과 덴티큘레이트 리가멘트에 의해서 이제 구획이 지어져서 서브듀랄 스페이스 헤마토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렌티폼 쉐입으로 이렇게 구획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서브듀랄 헤마토마인 경우에는 이런 구획 중에 일부만 이렇게 차게 된 헤마토마가 있게 되어서 좀 불완전한 모습의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MR 파인딩은 뭐 다른 헤마토마와 마찬가지의 시그널을 보입니다. T1, T2, 뭐 스터 이미지에서 다 그렇게 보이고, 역시 뭐 그레디언트 이미지에서 하이포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뭐 약간 조형 증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페리페랄의 그 인핸스먼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듀라마타의 하이퍼레미아에 의해서 조형 증강이 페리페랄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이제 드물지만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흔한 에피듀랄 헤마토마와 이제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에피듀랄 헤마토마인 경우에는 에피듀랄 스페이스는 포라멘 스페이스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럴 포라멘 쪽으로 익스텐션이 되지만 서브듀랄 헤마토마인 경우에는 뉴럴 포라멘 쪽으로 익스텐션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피듀랄 헤마토마인 경우에는 그것의 가장 위쪽과 아래쪽을 그 위쪽 마진과 아래쪽 마진을 보게 된다면 에피듀랄 팻에 의해서 그 에피듀랄 헤마토마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에피듀랄 헤마토마 진단하는 게 있어서 듀라 바깥쪽에 있구나라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런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굉장히 렌티폼 쉐입으로 클럼프트하게 좀 볼록볼록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서브듀랄 헤마토마 이미지를 보기 전에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위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에피듀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서브듀랄로 컨트라스트가 인젝션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가 마치 라테랄 뷰에서도 보면 이제 파이프 라이크하게 리니어한 오파시티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뭐 레일로드 트랙 같은 그런 양사 컨트라스트가 차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에피듀랄 스페이스라면 엑시틴 러브 루트를 통해서 컨트라스트가 나가는 것도 보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파이프 라이크한 리니어 오파시티가 있고 라테랄 뷰에서 본다면 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를 한다면 컨트라스트가 사라졌을 테고 디펜던트 포션의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찼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서브듀랄 컨트라스트 인젝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듀랄로 컨트라스트가 들어간다면 듀라의 쪽은 이렇게 보이고 그 안쪽으로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차게 됩니다. 이 환자 역시 서브듀랄로 컨트라스트가 인젝션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약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브레인의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하지만 스파인은 서브듀랄 컨트라스트가 찬 것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차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CT로 이제 얻는다고 한다면 CT에서 서브듀랄 플루이드 컬렉션은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그리고 벤치 사인을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하나 포스트라테랄 쪽으로 두 개 이렇게 다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큘레이티드 클럼프트 양상의 컨트라스트가 차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듀라의 안쪽에 차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에피듀랄 스페이스는 이제 인텍트하다라는 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서브듀랄로 컨트라스트가 찬 것으로 보이고 이런 양상으로 MRI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CT 스캔에서는 방금 본 서브듀랄 컨트라스트 인젝션한 이미지처럼 에피듀랄 팻이 잘 유지되면서 듀라 안쪽에 하이 어테뉴에이션의 이제 헤마토마를 이제 발견하면 되는데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이 컨트라스트처럼 굉장히 하이 어테뉴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헤마토마가 에피듀랄 팻인지 깨끗하니까 쉽게 이렇게 좀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랑 잘 맞춰서 CT랑 봐야 하고 CT 스캔에서 브레인의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스파인의 서브듀랄 헤마는 이제 브레인의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약간 좀 바일로브드 클럼프트 양상의 그런 헤마토마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듀라의 이너 마진을 따라서 그런 크레센트한 그런 바일로브드 뭐 클럼프트 양상의 하이 어테뉴에이션의 서브듀랄 헤마토마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좀 드물긴 하지만 이미지를 이제 많이 보면서 에피듀랄 헤마토마와 이제 감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T1과 T2 웨이티드 이미지인데 T1에서 본다면 듀라 안쪽에 이렇게 로큘레이트 플루이드 컬렉션이 앞쪽에 하나,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코다이키나 너브 루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서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T1보다는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좀 약간 이렇게 간과될 수 있는데 T1에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플루이드 컬렉션이 안테리어 하나, 포스트라테럴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브듀랄
헤마토마의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이 이제 클래식하게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앞에 하나, 포스라틀 하나 쪽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좀 보이면 좀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만 차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인컴플리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브듀랄 헤마토마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티토에이티드 이미지만 딱 봤다면 너브루트들이 그냥 서로 뭉쳐져 있어서 아라코노이다이티스인가 라고 이제 좀 무시할 수 있는 소견이지만 T180D 이미지에서 본다면 하이 어테뉴에이션이어서 이것은 서브듀랄 헤마토마에 해당합니다. 혹은 이런 케이스처럼 이렇게 T180D 이미지인데 안테리어 쪽에 하나, 여기가 이제 아마도 덴티큘레이트 리가멘트 때문에 여기에는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차지 않았겠죠. 이건 도잘 septum 때문에 여기는 차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안테리어 쪽에 이런 식으로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이렇게 로큘레이션이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형적인 소견 보겠습니다. T180D, T280D 이미지입니다. T280D 이미지에서는 좀 이렇게 간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T1에서 하이 어테뉴에이션의 리전이 듀라 안쪽에 이렇게 여기가 듀랄 색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듀라 안쪽에 에피듀랄 스페이스, 듀라 안쪽에 듀라 안쪽에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리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XR 이미지에서 본다면 T1과 T280D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 앞쪽은 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서브듀랄 로케이션이고 앞에도 조금 차긴 찼는데 이렇게 인버티드 메르세데스 벤치 사인, 듀랄색은 인텍트합니다. 에피듀랄 팻도 인텍트합니다. 하지만 이제 듀랄 안쪽으로 이렇게 마치 브레인의 그런 에피듀랄 헤마토마처럼 이렇게 볼록한 양상, 렌티폰 쉐임의 로큘레이티드 플루이드 헤마토마가 차게 있습니다. T1에서 이렇게 하이 어테뉴에이션이어서 헤마토마에 해당하고 T2에서도 약간 로우 어테뉴 CSF와 비교했을 때는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서브듀랄 헤마토마를 이제 보았습니다. CT 스캔에서는 쉽게 이제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에피듀랄 팻이 깨끗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렇게 듀라 안쪽에 이게 이만큼 어테뉴에이션이 여기도 조금 증가된 것 같고 이렇게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디스크랑 파셜 볼륨이 좀 있어서 여기는 확실히 그런 어테뉴에이션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듀랄 헤마토마를 소프트 티슈 그런 세팅으로 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CT에서 확인한 서브듀랄 헤마토마에 해당합니다.